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군의 집단 발포 직전에 광주에 왔었다. 네, 미 육군 정보단에서 정보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 선생이 5.18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지에 거주 중인 이분을 설득해서 국내로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 5.18 민주 광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자 광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고 홍남순 변호사의 아들이죠. 홍기섭 이사입니다. 현재 홍남순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연결해서 이번 증언 그리고 그 뒷이야기와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피지에 현재 살고 있는 김용장 선생이 입국을 해서 지금 5.18 관련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그 미 육군 501 정보단 정보 요원으로 광주에 있었잖아요. 네. 이분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한 39년 전부터요. 네. 그때부터 인사는 있었으나 네. 연락이 없었다가 음. 2018년 6월경 네. 허장한 선생과 김용장 선생이 연락이 돼서 네. 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허장환 선생은 전 보안사 특명부장,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같이 하고 계신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용장 선생이 이 허장환 당시 특명부장에게 지난해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아시게 된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분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네. 이분이 39년 동안 네.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네. 그 김용장 선생은 미 육군 군사 정보관을 98년에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이민을 가서 지금 네, 피지에 거주 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김용장 선생은 이민 가신 이후에 네. 한국에 들어오신 적은 없나요? 한두 번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으나 네. 외부와 접촉을 일체 끊고 음.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39년 동안 사모님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아, 그동안 침묵을 지키셨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도 홍기섭 이사님도 네, 80년 그때 이제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계속 네, 모르시다가 네, 40여 년 만에 이제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왜냐면 부인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던 이 분이 입이 굉장히 좀 네, 무거우신 분인데 어떻게 네. 이번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제가 4월 30일 날 네. 허장환 선생님과 저 둘이 동행을 하여 네. 피지에 직접 들어가서 네. 약 일주일을 같이 생활하면서 네. 설득을 하였습니다. 피지에 4월 30일 날 직접 가셨고 예, 예. 그때 허장환 당시 특명부장과 동행을 하셨다고요? 예, 동행을 해서 네. 5월 6일 날 모시고 귀국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침묵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 심지어 한국에 들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꺼려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분의 이 말씀으로 네. 그 김용장 선생의 그 정신적 지주인 네. 제 아버님의 그 자제가 네. 직접 들어와서 아. 부탁을 하니 참 거절할 수가 없다. 저도 아. 또 광주의 진실을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없고 음. 이건 개인의 아니보다도 네. 광주 시민의 한을 풀고 네. 진상을 밝혀 네. 광주 역사를 조명하여 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네. 사명감으로 귀국을 하여 네. 진실을 밝혀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려서 어. 거기에 응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용장 씨가 존경하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은 지금 그 이사님의 아버님 고 홍남순 네, 변호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피지에 며칠 정도 계셨다고요? 제가 5박 7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나는 주시던가요? 네, 그래서 5박 6일, 5박 7일 동안 계속 매일마다 만나서 설득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간곡히
아니 완강히 거부를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한 2-3일 동안 간곡히 부탁을 드리자 네.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네. 핵심 증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정 네. 선생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네. 발언들입니다. 네. 그중 하나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5월 21일 정오 네. 무렵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동안 전두환 씨는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네, 본인은 계속 거부를 하여 왔으나 네, 김용장 선생님의 증언이 네, 토대가 되어 네, 국방부 자료에 네, 5월 21일 네, 그 모든 이 헬기 탑승자는 네. 이 명단이 다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이 자료에 불행, 따르면, 네, 예, 그런데 그날만 21일 날 출발한 이 전두환 씨가 타고 있던 헬기만 안보 요인 3인으로 기명이 안 돼 있었습니다. 무기명으로. 아, 유일하게 그날 그날 전두환 씨가 타고 온 하루만, 헬기만. 네.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게 있었는데 그냥 안보 요인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군요. 네. 네. 안보 요인 3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3인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3인 중에 한 명이 전두환 씨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아, 거고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군요. 네. 그렇게 광주에 와서 회의를 한지 그러니까 정오경에 왔고 회의를 한 네. 지 1시간 뒤쯤에 그러니까 네. 오후 1시부터 1시 30분 사이에 전남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조준 사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전두환 씨가 그 당시 그 지시가 있었다고 지금 김용장 씨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네,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5월 21일 네. 발포 명령이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네. 이 발포 명령은 잘못된 겁니다. 네. 발포라는 것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네. 사용하는 군사 용어인데 네네. 5월 21일 네. 계엄군이 광주 시민에게 총불을 겨누고 광주 시민을 살해한 것은 이것은 사살 명령으로 다시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을 향해서 네. 앉아서 자세로 정조준하여 광주 시민을 사살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네. 전두환 씨는 광주 시민을 사살 명령을 한 자입니다. 그동안은 뭐 방어용으로 발포 명령 이 정도로만 뭐 보도가 되고 이렇게 언급이 됐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방어용도 아니다. 사살이다.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 네. 네, 또 하나 이것도 참 충격적인데 신군부의 특수 공작대가 민간인 복정을 한 소위 편의대를 운영을 했는데 네, 이 특수 공작대가 민간인인 것처럼 광주에 와서 네,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또 네, 과격한 폭동을 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12 쿠데타 세력이 네, 권력을 잡은 이후로 네, 80년 봄에 모든 학생과 민주화 세력들이 네, 정치 일정을 밝히고 이 직선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네네, 이에 신군부 세력들이 본인이 자행한 이 쿠데타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네, 전부가 총살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을 권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네, 광주라는 지역을 선택하여 음, 철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네, 보안사, 네, 정보사, 공수부대 등을 광주 시민으로 위장하여 네,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네, 광주를 폭동화하여 권력 장탈을 목적으로 네, 네, 만든 조직이며 네, 심한원 씨가 얘기하는 북계군 침투 600명이야말로 네, 전두환이 만든 편의대입니다. 네.
지금 김용장 선생이 북한군 침투설은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왜냐면 네, 맞습니다. 네, 미군의 감시망을 뚫고 북한군이 네,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번 김용장 선생님의 어떤 증언이 중요한 건 네. 전두환 씨가 당시 광주에 왔다. 그리고 발포 명령 혹은 사살 명령이 있었다. 이것을 처음 주장하신 게 김용장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김용장 선생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처음 밝혀진 내용이군요. 네, 네. 5.18 광주 진상을 밝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증언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김용장 선생의 증언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홍기섭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김용장 선생의 증언이야말로 5.18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될 만큼 중요한 증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하고 나눈 얘기 혹은 김용장 선생이 어제 말씀하신 것 말고 홍기섭 이사님이 따로 들은 내용은 또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내용 중에서요, 네. 이 미국은 신군부 계획을 사전에 알고 네. 5월 18일 이전에 3, 4일 전에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아, 이것도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김용장 선생께서도 직접 몰몬교 선교사들을 네. 12분을 광주에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송을 시켰습니다. 타 지역으로요? 네. 그리고 제가 김용장 선생에도 직접 확인을 했는데 네. 광주 외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도 미국 시민권자들을 전부 이주시켰는지 확인하였으나 네. 유독 광주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만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5.18 이게 사실입니다. 5.18 발발 한 3, 4일 전에 광주에 있던 유독 광주에만 네. 있던 미국 시민들을 직접 빼냈고 지금 네. 증언하고 계신 김용장 선생님도 직접 이 미국 시민들을 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군요. 네. 본인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미국이 광주에서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겠네요. 네, 사전에 알고 미국 시민들을 보호 차원에서 네. 이 광주에서 빼돌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많이 그동안 그러니까 추정상만 있었고 많이 언급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서요. 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 5.18 3, 4일 전에 네. 이 김용장 선생의 네. 첩보부대에 네. 미국 국방성에서 연락이 와서 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 전부 철수시키라는 보고를 받고 네. 전부 철수를 시켰으나 아, 마지막에 몰몬교 선교사들 네. 12분이 계엄군에 막혀서 네. 광주를 빠져나가지 못하자 아, 첩보부대에서 네. 직접 계엄사와 연락을 하여 네. 12분을 3회에 걸쳐서 광주 외곽으로 전부 철수를 시킨 걸로 네. 김용장 선생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가담하셨고요. 김용장 씨 증언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군요. 네. 계엄군과 네. 연락을 해서 3차례 걸쳤다 이런 부분. 네. 네네.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감기 걸리셨어요? 예, 제가 목 감기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문경태 님이 선생님 얘기를 듣고 문자 보내셨는데 너무 늦었다 생각지 마시고 제2, 제3의 김용장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섭 홍남순 기념사업회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